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. 은영아 사랑한다. 네. 은영 양이 이제 어머님의 이 편지를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또 얼마나 힘이 나고 우리 어머님께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 은영이 사연 수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권 교수님. 이 사람을 재는 잣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.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는데 요즘 우리 교육 풍토에서는 학생을 재는 잣대는 덕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성적인 것 같아요. 이 좀 문제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이 이 어떤 교과목 성적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다른 예능 분야의 성적, 체육 분야의 성적, 기술 분야의 성적, 여러 가지 성적으로 좀 그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그걸 발견을 해서 그걸 키워주면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. 네, 신달자 교수님께서도 이 수기 읽으시면서 좀 많은 걸 느끼셨죠? 네,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엄마였습니다만은 자녀의 현실과 엄마의 욕심의 거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비극의 이제 출발이고요. 근데 그걸 어떻게 좁히는가? 그리고 내 아이가 꼭 뭐 영어, 수학, 뭐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잘하는 게 있다는 걸 발굴해내는 것도 어머니의 큰 수확인 것 같아요. 또 신 교수님은 자녀분들에게 시를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? 그렇습니다. 우리가 앞서 수기에서 봤었습니다만은 부모의 역할, 물론 욕심 많죠. 내 자식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또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박수를 쳐주는 자세. 요거 하나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수기 두 번째 주인공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두 번째 주인공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이진혜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수기 공모에 나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. 네. 먼저 저희 아이가 어떤 동아리 하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동아리 활동이 좀 음악 연주하는 활동이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악기도 좀 운반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부터 시작해서 조금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애 3명 키우다 보니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. 다 어렵죠. 그렇다 보니 아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정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많아요. 그걸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금이라도 조금 받아서 도움이 된다면 아이 활동에 어떤 그럼 뭐 이번에 입선을 하셔서 방송까지 출연하셨으니까 이제 그 목적은 달성하신 셈이에요. 예, 축하드립니다. 오늘 이진혜님께서는 이 공모 내용 수기를 직접 좀 짧게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비야, 너는 꽃들의 희망이란다. 내가 이거를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었다. 아이들의 문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. 상처를 숨기지 못하는 순수한 아이들은 부족한 부모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난 그때 알지 못했다. 나는 늘 큰딸 지니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. 내 편지가 끝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딸이 애벌레처럼 작고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못다한 말과 사랑이 많아서다. 세상의 꽃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오늘도 난 나의 작은 나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. 이뻐 죽겠어, 이따니나. 엄마는 제발. 엄마가 쟤를 왜 좋아, 근데 엄마가? 좋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? 상담하면서 비교하잖아. 그래, 맞다. 오늘도 동생을 칭찬하기가 무섭게 큰딸 녀석의 질투가 어김없이 발동했다. 이래저래 둘러보고 달래보지만 아직도 큰딸 진이와 나 사이에 풀지 못한 응어리가 남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온다. 진이가 6살 되던 해 아이는 엉망이 된 옷에 눈물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. 애들이 왜 맞고 있는데 니가? 왜 맞았는데? 똥꼬리 이게 뭔데 이게? 상처 입고 돌아왔을 딸아이를 온종일 두 동생에게 시달렸던 피곤함에 그저
아이를 혼내기만 했던 무정한 엄마. 그것이 바로 당시의 나였다. 지금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기억이 없어요, 사실은. 고통을 받은 사람은 참 고통을 준 사람보다 그게 기억에 남나 보더라고요. 저는 단지 이게 위협을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는 그게 순전한 마음속에 상처고 그게 고통으로 닿았던 것 같더라. 갑자기 닥친 IMF에 집안 사정은 나빠졌고 6살, 2살, 그리고 갓 태어난 막내를 돌보느라 매일이 전쟁 같았던 나는 그 나이까지 보듬어 안을 여유가 없었다. 진이 역시 아직은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는데 큰 녀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점점 그 아이에게 바라는 일이 많아졌다. 저는요, 동생들 때문에 혼나는 게 제일 억울했어요. 엄마가 엄마처럼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엄마처럼 해요? 언니인데. 왜 그래, 불만투성인데? 뭐? 내가 어디 그랬네? 니 소리 오면 안 와! 그래도 저러면 냉큼 못하지. 버거운 일에 힘들어하는 아이와 받아주지 못하는 나.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모녀 사이는 연일 반복되는 싸움에 멀어져만 갔다.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의 마음은 항상 부모를 향해 전부 다 받아달라고 또 사랑한다고 그 메시지가 항상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끊임없이 생활했어. 그랬는데 저는 그 아이 마음을 몰랐죠. 이젠 엄마를 스스로 도울 정도로 많이 큰 녀석들. 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진이의 질투와 짜증은 자꾸 덧나는 상처처럼 계속되고 있다. 내 마음과는 달리 자꾸 빗나가는 아이의 반응은 지난날 내 무관심과 제대로 하지 못한 엄마 노릇 때문인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. 둘 사이 흐르는 갈등의 강물.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? 쟤들이 어리니까요. 쟤들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는데요. 쟤들한테 조금만 신경 쓰면요.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그런가. 좀 그래요. 진이가 초등학교